자, 반갑습니다. 오늘 1강인데요. 오늘은 한글 탈레모 공책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생소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느낌상 초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종성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자음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수평선, 수직선, 모음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보시면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이 이제 기역이죠. 기역은 자, 점에서 시작해서 자, 사선으로 내려오는 기역과 점에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체라든지 서예 하듯이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종류는 더 많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 일단 단순하게 갈게요. 그래서 이 각도가 45도 정도 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90도겠죠. 90도, 45도, 90도. 그래서 감각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정확하게 각도기로 재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래서 기역은 두 종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요 각도가 너무 이렇게 된다거나 너무 어중간하게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좀 안 이뻐요. 그죠? 그래서 수평선이 일단 유지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45도 각도로 꺾어서 기역의 시작점에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역을 쓴다면 기역 45도 각도 그리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건 똑같은 선의 길이로 자, 여기도 가급적 거의 같은 길이로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도 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자, 수직으로 가면 됩니다. 자, 수직이란 거는 요 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도는 90도로 뾰족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정체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뾰족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 있죠. 여기가 자음을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에요. 여기가. 글씨가 자유분방한 경우에는 자음의 크기가 크고 작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그거를 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도 점에서 시작합니다. 디귿.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이 공책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설명을 들으시는 거니까 실습은 거의 없고 그냥 일단 눈으로 봐두시면 돼요. 다음 강의부터 글자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여기 또 점이 보이죠. 리을도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리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교를 넣게 되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공간을 균등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여기 수직선, 여기 수직선, 여기 수평선, 수평선 세 개가 평행하게 다시 한번 리을. 자, 일단 이 모양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기교를 넣고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히 이제 익숙해졌을 때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미음 같은 경우도 점이 보이죠. 점에서 일단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미음도 물론 모양을 좀 더 내주려면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고 가서
약간 또 사선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기교는 뭐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하셔도 늦지 않고요. 일단은 이 점에서 시작해서 자, 이 사각형이 이 초성이 들어갈 수 있는 틀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자, 그다음 비읍도 점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비읍. 자, 비읍은 학교 교육에서 이 수직선을 2개를 내리고 자, 수평선을 2개로 하도록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도 거의 많이 쓰고 있어요. 결과는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옷인데요. 시옷은 점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점은 여기 찍혀 있으나 요 가운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사각형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시옷을 써주시면 돼요. 시옷 뭐 선 2개인데 이게 이 선의 절반이 딱 눈대중으로 한 요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시옷이 안 이뻐지는 이유는 너무 아래쪽이거나 너무 위쪽이거나 이럴 때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내려왔으면 이 선의 절반을 눈대중으로 찾으시고 여기다 판단이 들면 거기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자,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는 각도를 잘 찾아주세요. 그래서 시옷은 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예외 기억하시고요. 이응은 점에서 시작하면 될까요? 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학년일 때 뭐 이렇게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학년 이상 성인이라면 이 동심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동심원을. 자, 한글에는 완벽한 원의 그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크기가 이제 서로 다르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타원의 방향이 막 반대거나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면은 이제 글씨가 읽기가 어려워진다, 지저분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자, 완벽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한 이쯤 찍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완벽한 이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글자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지읒도 점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지읒. 자, 수평선. 자, 45도 각도를 기억하고 거의 똑같아요.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시옷하고 비슷하겠죠. 요 선의 절반을 찾아서 대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멋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치읓 같은 경우는 점액을 먼저 여기 위에다 해주고 그 다음에 지읒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을 이용하기는 하되 자, 먼저 점액을 위에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치읓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읔 같은 경우는 자, 점에서 시작해서 사선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선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키읔은 자, 사선으로 내려온 키읔과 자, 수직으로 내려온 키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따라서 뭐 모음이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키읔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티읕은 자, 하나, 둘, 셋. 이 획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필기체를 할 때 이 획을 또다시 바꾸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 2, 3. 자, 이렇게 3획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티읕도 점에서 시작하는 건 동일하죠. 피읍 같은 경우도 점에서 시작합니다. 피읍,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2개, 그리고 수평선.
자, 요 위에 있는 수평선은 조금 짧죠. 근데 밑에는 좀 길게. 그리고 수직선은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 자, 수직선 2개. 자, 그다음에 수평선. 근데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붙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여기를 만나지 않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히읗인데요. 히읗도 예외입니다. 점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점액을 위에다 먼저 찍어주고 이 점을 이용해서 수평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점을 한번 찍어주시고, 자, 수평선, 그 다음에 이응을 약간 아래쪽으로 닿도록. 자, 이거를 이응하는 거는, 이응은 정 가운데다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것과 동일하게 하려고 하면 모양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주고, 자, 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약간, 자, 이 부분이 겹치는 느낌이 들도록 여기 요 타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자음은 다시 한번, 자, 히읗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프린트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음을 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점. 근데 이 점은 그냥 점이 아니고 한글, 자, 시작점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시작점. 그래서 자음을 시작점에서 시작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을 살펴볼게요. 자, 모음은, 자, 일단 들어가는 자음을 이응으로 상정을 한 상태에서, 자, 아라는 모음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자, 여기 살짝 꺾어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야는 어떻게 될까요? 야는 꺾어서 내려오는데, 자, 뭐 2개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모음 4개를 설명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수직선을 보조선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를 덮어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모음 같은 경우는 여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라는 글자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자, 요 2개를 잘 활용을 하면 되겠죠. 말 나온 김에 예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응, 자, 여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여.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직선, 모음에 들어간 수직선은, 자,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글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지금 프린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일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이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여기를 쓸지 여기를 쓸지 연습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이 이제 수평선으로 들어온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오라는 거를 쓰려면, 자, 여기, 자, 요 선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 선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요 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뭐 히읗이 들어오면은 위에 공간을 많이 쓰니까, 자, 경우에 따라서는 요 아래에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 그 다음에 요는 뭐 2개의 수직선이 있는 거니까 여기를 이용하겠죠. 여기를 이용했습니다. 지금.
자, 우라는 모음을 쓸 때는 자, 정직하게 요 선을 이용해서 내려와도 되고요. 좀 이응을 좀 크게 썼다. 그럴 경우엔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옆 글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글자 하나의 문제에서는 자, 이응을 일단 써주고 무난한 것은 이 가운데 선 보이시죠? 여기 근처에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는 수직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유라는 거는 뭐 우하고 같은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모음 유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수직선으로 두 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 이처럼 왼쪽에 있는 선은 모양을 조금 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곡선의 일종이죠. 곡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그리고 여기는 수직선.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그런 조형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의라는 글자가 있겠죠. 의. 그러면 자, 요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런 틀이 없었을 경우에는 나름의 감각으로만 해야 됐는데 지금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어떤 선을 보조선을 쓸지가 매 순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와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왜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얇은 펜으로 하면 이 선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응 요 선을 앞으로 잘 활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음에 있어서 점을 생각하시면 된다. 점에서 자, 시작점에서 모든 글자가 시작이 된다. 예외가 있다. 시옷, 이응, 치읓, 그 다음에 히읗. 요 네 개는 예외다.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느낌이 옵니다. 이게 실제 공책을 접하시면은. 그래서 요 네 개 예외 빼고는 이 점에서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1강의 어떤 핵심이고요. 나머지 모음 같은 경우는 요 선 있죠? 요 선을 어떤 선을 쓸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시작점 활용해서 탈레모 공책에 쓰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